2024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회사의 주가가 1년 만에 713%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13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죠. 한화로 약 15조 원에서 140조 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아닙니다. 테슬라? 아닙니다. 바로 앱너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회사야?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조차 당황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회사? 광고 회사? AI 회사? 2025년이 된 지금 앱너빈의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 280조 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에 육박하죠. 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한 11개 미국인에서 시작됩니다. 아담 포르기. 그는 원래 파생상품 트레이더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숫자와 씨름하던 금융맨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 그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그것도 광고 기술 회사였습니다. 첫 번째 회사, 라이프 스트리트 미디어. 두 번째 회사, 소셜아워. 둘 다 매각했습니다. 연속 창업가가 된 거죠. 그리고 2012년, 그는 세 번째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친구 2명과 함께였습니다. 존 크리스티냑과 앤드류 카람. 한 명은 엔지니어, 한 명은 프로덕트 전문가였죠. 회사 이름은 앱너빈. 앱을 사랑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2012년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앱스토어에는 매일 수천 개의 앱이 쏟아졌죠. 문제는 발견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 소용없었거든요. 아담 포르기는 여기서 기회를 봤습니다. 앱 개발자들이 자기 앱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앱너빈의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했습니다. 모바일 앱에 광고를 넣어주고 그 광고를 통해 다른 앱을 홍보해주는 것. 개발자는 광고 수익을 얻고 광고주는 새로운 사용자를 얻는 구조였죠. 회사는 2년간 스텔스 모드로 운영됐습니다. 조용히 기술을 쌓았죠. 2014년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미 오픈 테이블, 스포티파이 같은 대형 고객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앱너빈은 처음부터 한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왜 게임이었을까요? 답은 숫자에 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광고와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광고를 보게 되거든요. 하트가 떨어지면 광고를 보고 충전하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보상형 광고를 보죠. 그리고 모바일 게임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캔디 크러쉬, 클래시 오브 클랜. 수십억 달러짜리 시장이 열리고 있었죠. 앱너빈은 이 시장에서 누가 어떤 광고를 클릭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요. 2016년 딜로이트 패스트 500에서 북미 10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은 거죠. 성장하는 회사에는 돈이 몰립니다. 2016년 중국의 오리엔트 혼타이 캐피털이 앱너빈을 1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규제 심사에 막혀 무산됐죠. 2018년 이번엔 사모펀드 KKR이 등장합니다. 4억 달러를 투자해 9.98%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앱너빈의 기업 가치는 약 20억 달러로 평가됐죠. 같은 해 앱너빈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직접 게임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라이온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게임 개발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죠. 2020년까지 머신존, 벨카 게임즈, 피플펀 등 10개 이상의 게임 스튜디오를 사들였습니다. 게임 오버와 같은 대형 타이틀도 앱너빈 소유가 됐죠. 광고 플랫폼에서 게임 퍼블리셔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앱너빈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80달러, 첫날 종가는 7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약 240억 달러. 좋은 출발이었죠. 하지만 잔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기술주 대학살이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성장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엠너빈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2년 12월 주가는 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장가의 10분의 1 수준. 시가총액은 30억 달러대로 쪼그라들었죠. 엠너빈은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사 내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2분기 엠너빈은 조용히 새로운 기술을 출시했습니다. 엑슨 2.0 AI 기반 광고 엔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걸 바꿔놓았죠. 엑슨 2.0은 기존 광고 기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존 방식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해서 타겟팅했죠. 30대 남성, 서울 거주, 운동화 검색 기록,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2021년 애플이 ATT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방식이 막혔습니다. 사용자가 추적 거부를 누르면 개인 식별 정보를 쓸 수 없게 된 거죠. 페이스북은 이 정책 때문에 수백억 달러의 광고 매출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엠너빈의 엑슨 2.0은 달랐습니다. 엑슨 2.0은 개인정보 대신 맥락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용자가 퍼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10단계에서 3번 연속 실패했죠. 짜증이 나는 순간입니다. 엑스는 이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죠. 지금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복잡한 광고보다 단순하고 시원한 슈팅 게임 광고를 보여주면 클릭할 확률이 높아. 개인정보 없이도 사용자의 심리 상태와 맥락을 파악하는 기술. 엠너빈은 전 세계 10억 대 이상의 기기에서 발생하는 게임 플레이 데이터로 AI를 학습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광고 효율이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아졌죠. 같은 광고비로 2배 더 많은 앱 설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엑슨 2.0 출시 이후 엠너빈의 실적이 폭발했습니다. 2024년 1분기 매출 성장률 48%, 2분기 44%, 3분기에도 39% 성장. 시장의 예상을 계속 뛰어넘었죠. 더 놀라운 건 수익성이었습니다. 2023년 순이익 3.5억 달러. 2024년에는 3분기까지만 1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순이익률이 13%에서 36%로 뛰었죠. 주가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2024년 1월 약 40달러, 11월에는 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7배가 오른 겁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죠. AI 하드웨어의 왕이 엔비디아라면 AI 소프트웨어의 왕은 엠너빈이다. 월가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아담 포르기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게임 사업을 전부 매각하겠습니다. 7년간 수십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10개의 게임 스튜디오를 모두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게임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게임 스튜디오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인수한 것이었죠. 이제 엑슨이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배달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치킨집을 운영하면 다른 치킨집 사장님들이 광고를 맡기고 싶어 할까요? 내 데이터를 훔쳐서 자기네 치킨 파는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겠죠. 엠너빈은 선수에서 심판으로 완전히 변신하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영국의 트리플닷 스튜디오에 4억 달러 현금과 20% 지분 교환으로 게임 사업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게임을 버린 엠너빈이 향한 곳은 이커머스였습니다. 엑슨 2.0의 광고 기술을 쇼핑 광고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게임 앱에서 효과가 있었던 AI가 쇼핑 앱에서도 통할 거라는 가설이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커머스 광고주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이커머스 광고 사업이 몇 달 만에 만들어졌죠. CEO 아담 포르기는 말했습니다. 이커머스가 너무 강력해서 2025년부터 재무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폭탄이 터졌습니다. 공매도 전문 리서치 회사 퍼지팬더와 컬퍼 리서치가 동시에 엠너빈을 저격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앱너비는 사기성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메타에서 데이터를 훔쳐 매출을 올리고 있다. 어린이에게 성인 광고를 보여주고 있다. 주가는 하루 만에 12% 급락했습니다. 한 달 뒤인 3월 27일, 더 강력한 공격이 왔습니다. 월가에서 악명 높은 공매도 회사 머디워터스가 보고서를 발표했죠. 앱너비는 그냥 또 다른 사기 광고 회사다. 메타, 스냅챗, 틱톡, 구글의 사용자 아이디를 불법으로 추출하고 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0%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200억 달러가 증발했죠. 아담 포르기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이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리고 돈을 벌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로 유명한 알렉스 스피로를 고용해 공매도 세력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로그에는 상세한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픽셀 기술은 메타나 구글과 똑같은 업계 표준 방식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루프 캐피털은 사기 주장은 쉽게 반박될 수 있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죠. 2025년 10월 SEC가 앱너빈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또 급락했죠. 하지만 앱너빈은 아직 어떤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앱너빈의 실적은 계속 좋았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 14억 달러, 전년 대비 40% 성장, 순이익 8.3억 달러, 전년 대비 144% 증가. 그리고 2025년 9월 앱너비는 S&P 500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거죠. 퍼지 팬더는 S&P 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편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앱너빈의 성장은 데이터 도용과 사기에 기반하고 있다면서요. 하지만 S&P는 앱너빈을 포함시켰습니다. 시장은 앱너빈의 편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앱너빈의 진짜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구글과 메타입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절대 강자들이죠. 하지만 앱너빈은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거인들이 관심 없어하는 틈새 시장에 집중한 거예요. 구글과 메타는 모든 종류의 광고를 다룹니다. 검색 광고, 소셜 광고, 동영상 광고, 모바일 게임 광고는 그들에게 작은 부분이었죠. 앱너비는 바로 그 작은 시장에서 최고가 됐습니다. 하루 14억 명의 활성 사용자, 대부분 게임 플레이어. 구글과 메타가 깊이 파지하는 영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글과 메타의 핵심 영역.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앱너빈의 주가는 약 620달러입니다. 2024년 말 300달러에서 2025년 9월 745달러까지 또 한 번 2배 이상 올랐다가 공매도 공격과 SEC 조사 보도로 조정을 받은 상태죠. 시가총액은 약 2,090억 달러, 한화로 약 290조 원. 여전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2022년 말 최저점 30억 달러와 비교하면 7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는 약 760달러. 현재 주가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34명의 애널리스트 중 79%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공매도 세력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SEC 조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앱너빈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사는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인 면, AI 광고 기술의 확실한 리더, 놀라운 수익성, 이커머스라는 거대한 새 시장. 부정적인 면, 공매도 세력의 집요한 공격, SEC 조사, 구글, 메타와의 직접 경쟁.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앱너빈의 기술이 정말 혁신적인지 아니면 규칙의 회색지대를 이용하는 것인지입니다. 공매도 세력은 애플과 구글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고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면 사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죠. 앱너비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담 포르기는 지금까지 모든 베팅에서 이겼습니다.
파생상품 트레이더에서 연속 창업가로, 광고 플랫폼에서 게임 퍼블리셔로, 그리고 다시 AI 광고 회사로. 그는 2023년 미국에서 8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은 CEO였습니다. 8,340만 달러, 한화로 약 1,150억 원. 회사의 성공이 그의 성공이 된 거죠. 엠너비는 2025년 틱톡 미국 사업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성사되진 않았지만 이 회사의 야망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우리의 수학적 모델은 보편적입니다. 포르기의 말입니다. 게임에서 통한 AI가 이커머스에서도 TV 광고에서도 통할 거라는 자신감이죠. 2012년 실리콘밸리 펠로엘토의 작은 스타트업, 2018년 KKR이 4억 달러를 투자한 유니콘, 2021년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 240억 달러, 2022년 주가 폭락, 시가총액 30억 달러, 2023년 엑슨 2.0 출시로 반전의 시작, 2024년 주가 700% 폭등, 시가총액 1,000억 달러, 2025년 S&P 500 편입, 사상 최고가 745달러, 시가총액 2,000억 달러 돌파. 13년 만에 엠너비는 아무도 모르는 회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회사 중 하나가 되기도 했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엠너빈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엠너빈인 줄 몰랐을 뿐이죠. AI가 광고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엠너빈이 있습니다. 혁신인지 사기인지 시간이 답을 줄 겁니다.